자, 먼저 안내해 드릴 부분은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렇게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렇게 해서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카카오 채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찾아오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추가. 여기에 왜 사업자가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나올까요? 일단 저건 내일 수정하도록 하고, 윤정두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그래서 유튜브 쪽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영상 부분이 지금 뭐 교육을 진행합니다,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이 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밑으로 내리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군들의 전략 부분 동영상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또 포스코 DX, 또 HBM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이런 내용들 쭉 다 넘겨놨어요. 올려놨으니까 이제 참조하셔서 쭉 놓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움직이시려면은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와요. 일단 직장인 문자반을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열어드리고 있어요. 문자반은 운영을 안 합니다. 운영을 안 하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오픈을 해드리고 있고, 선착순 10분께는 이제 추가적인 기간 지급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그 선착순 10분이 넘어가면 이제 정상적인 1개월, 그 다음 2+1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10분 중에서 지금 7분 가입하셨고 3분 남았어요. 3분 남으셨으니까 빠르게 신청하셔서 문자반. 요거는 아무 때나 가입이 안 돼요. 문자반은 1년에 한 번 연말 기준에 한 번씩 올려드리니까 꼭 참조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VIP방, 그리고 가급적이면 VVIP방으로 오셔서 함께 하세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VVIP방에 오셔야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나실 때, 시간이 형성되실 때 그때 함께 하셔서 수익 잡아내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신고가의 포스코 DX, 야, 저도 소름 돋아요 사실은. 포스코 DX를 보고 있다 보면은 저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 포스코 DX는요, 잘 아시다시피 그 문자를 내일 한 번 더 보강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문자 부분 보시면 아주 뭐 소름 돋죠. 지금 12월 21일 문자만 다시 설정해 드렸는데 우리가 4월 달에 11,000원대 포스코 ICT를 들어갑니다. 11,000원대. 그렇게 해서 4월 11일인가요? 하여간에 그때 들어가서 3거래일 만에 상한가, 그리고 19,000원대까지 쫙 올라가요. 우리 전량차익 실현. 그 문자도 넣어놔야겠다. 소름 돋게끔. 그리고 나서 7월 26일 날 2차전지 전량차익 실현하죠. 그리고 나서 포스코 DX만큼은 유일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중에서 7월 26일 이후에 7월 26일 고점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뛰어넘은 거는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이 7월 26일 날 이후에 상한가 한번 들어가요. 비이성적으로. 그때 그 종목만 유일하게 2차 전지에서 고점을 넘긴 거예요. 그리고는 없어요. 근데 포스코 DX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8월 달에 또 들어가죠. 얼마에 들어갑니까? 32,000원 그때부터 들어가서 방송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36,000원대, 5,000원대, 6,000원대 계속 문자 나가는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5만원대 중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이거예요. 12월 21일. 야, 그게 또 있는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쪽 컴퓨터에서는 자료를 계속 그렇게 다운받지 않기 때문에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뭐 자료를 다운받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네요, 역시나. 예전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고 기준에 주식 1번지 그리고 주식 투시경 원고가 이쪽에 안 들어가 있네요. 결론적으로 내일 어차피 또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포스코 DX 여기에 있나? 혹시 한번 있나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포스코 ICT로 되어 있네요. 21년 1월 달 것까지뿐이 안 나와요. 안타깝다. DX 쪽에 영상 파일에 방송 원고 자료 거기에도 22년, 23년 안 나오네요. 내일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내일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여기 있겠다. 원고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7월 26일, 9월 27일, 9월 27일에 나와 있으려나요? 8월 17일, 9월 27일 뭐 이 둘 중에 하나에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2차 전지 기준에 9월 27일이면은 안 나오겠다. 이거는 벌써 이미 차익 실현 다 하고 포스코 DX만 별도로 잡아놓은 게 아니라 9월 초에 다 차익 실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월 중순 기준에 포스코 DX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 중순.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때 진짜 수익을 포스코 DX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저도 이제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체력 부분이 그렇게 뭐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피곤함이 뭐 그냥 밀려 들어오기도 하고 엔비디아 관련된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포스코 TX가 일단은 없네. 내일 찾아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얼마나 소름 돋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때 또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포스코 DX를 어찌됐든 12월 21일 날 이렇게 편입 설정을 잡았는데 높아요. 낮지 않아요. 문자가 나간 게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색기에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율매매 기준이 잡히고 그다음 우리가 교육용으로 늦게라도 따라붙을 수 있다. 뭐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진짜 오래간만에 첫 거래가 터진 거예요. 진짜 오래간만에 1조가 넘게 터진 겁니다. 그 오래간만에 1조가 넘게 터지면서 수급까지 유입이 됐어요. 그 이전에 이제 수급이 한 2% 정도 매수가 들어오다가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안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포스코 DX 좀 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4월 달에 들어가자마자 말 그대로 상한가 4월 달 초에 상한가 수익 다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7월, 8월에 들어가서 또 수익을 또 잡아내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 대단한 수익 범위들을 확정을 줬고 2차 전지는 전량 매도하세요라고 뭐 아글아글 쓰면서 교육을 잡아드렸었고 그런 가운데 포스코 DX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뭐 거래 터지고 양봉인데 굳이 수익이 나는 종목을 굳이 2차 전지니까 얘는 못 가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일에 거래 터지고 들어가고 5%로 비중을 확대를 시켜드리고 5%면은 지금의 우리 기준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설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 범위가
바로 이제 금요일 22일 날 또 들어가죠. 또 들어가서 이렇게 5% 범위의 포스코 DX입니다. 6만 원대에도 계속 저렇게 누적적으로 수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계속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된 거예요. 화요일이죠. 이제 월요일 휴장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문자 부분이 무지하게 많이 나갑니다. 그 금요일 날도 이렇게 뭐 세통 22일 세통 61,500원, 63,000원, 61,700원, 62,500원, 63,400원, 63,700원 아주 촘촘히 계속 쏘면서 5% 비중은 신규 가입자들 다 가져가셔야 돼요 라고 26일 날 같은 경우에도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9시 5분부터 계속 65,000원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문자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계속 더 확대하세요.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문자가 나가는 기준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문자가 나가는 기준에서 그렇죠. 비중이 없으신 분들 비중 채우세요. 비중 채우십시오. 비중 채워야 됩니다. 그 기준을 설정해서 잡아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포스코 DX에 오늘 문자가 4통 나갔느냐? 아니에요.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갑니다. 69,400원, 71,000원까지도 계속 나가요. 중간에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도 설정을 해드려요. 이렇게 고점 찍고 밀려 내려갈 때 3% 밀리면 차익 실현 68,400원, 뭐 67,300원 재차 이탈되면 차익 실현. 근데 이탈되지 않고 쭉 뻗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69,400원에 또 사는 거야. 만약에 차익 실현 됐어도 다시 삽니다라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7만 원, 또 7만 1,000원, 7만 1,000원에 이제 신규 편입자 관망 그리고 장중 고점 7만 1,300원 대비 이렇게 되면은 차익 실현합니다. 근데 69,200원이 살짝 한번 이탈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절반 차익 실현이 됐든 혹은 전량 차익 실현이 됐든 아니면 살짝 이탈되고 명목 가격 69,000원을 안겠으니까 가지고 가셨든 우린 추가적인 매수는 여기서 또 냅니다. 여기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문자를 또 내요. 뭐라고? 추가 매수.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점을 넘긴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넘겨 나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입 설정을 계속 고점을 넘기는 관점이니까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고 시간 외에서도 그러니까 마감까지도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기가 50만 주씩 들어왔는데 100만 주면 작지는 않아요. 1억 5,200만 주이기 때문에 0.7% 수준의 매수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0.7이 아주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0.7% 들어오고 주가 변동률이 확장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적지는 않습니다. 또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 66.6%의 외국인 지분 또 합산하고 그러면은 실질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거든요. 조금 이따 수급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상태에 이제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거였고 결론적으로 지금 포스코 DX가 저평가냐 우리가 이 포스코 DX를 들어갈 때 2차 전지여서 들어가느냐 또 저평가에서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기준을 저평가에서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있어서 들어간 것도 절대 아니었죠. 그럼 얘를 왜 들어갔을까요? 기술적인 범위로 설정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기본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도저히 얘를 뭐 편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예전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위험고지를 해드려요. 위험고지를 해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어찌됐든 최고점에서 2차 전지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7월 24일부터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 사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차익 실현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제발 좀 차익 실현 하시죠 해도 에이 뭐 끝까지 가져가면 될 거야.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이나 손대인이가 계속 좋다는데 걔네들은 지금 압수수색까지 당했죠.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더 때려야 돼, 걔네들은. 뭐 어찌됐든 고점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한 종목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차익 실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려야 된다. 명확한 기준을 잡아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그대로 뭐 더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가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찌됐든 뭐가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그 기술적인 부분에 이렇게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본다.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1, 수급이라는 거는 9. 그러니까 10대 90으로 나눠서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심리는 모든 거 다 거래소 이전 상장한대요. MSCI 지수 편입될 수 있대요. 뭐 그런 내용들 전부 다 그게 다 심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 포스코 그룹주들이 되게 좋아진대요. 포스코 그룹주들 뭐 끝내줘요. 뭐 별로. 우리는 그거는 그냥 심리적으로 보는 거지 펀더멘탈로 지금 확정해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명분으로 거래소 이전 확장, 뭐 이전 상장, 뭐 또 MSCI 지수의 편입 그렇게 되면서 액티브 쪽에서 매수,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뭐 마감 동시 효과에 물량을 떠넘기는 거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수급이 진짜 들어오느냐. 그래서 두 가지로 봐요. 수급도 하나는 메이저들의 수급과 하나는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메이저가 들어오느냐, 외국계 기관 투자자 혹은 국내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느냐.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안 들어오더라도 누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거래를 초대량으로 터뜨려. 그래서 거래를 터뜨리면서 변동성이 확장될 때 이 두 가지를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 수급으로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메이저가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애들,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가 또 반도체 소부장, 또 실질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계별로 계속 주가 강세를 띄는 거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도 수급이 들어왔다가 상반기에 그렇게 해서 40% 50% 올라왔다가 하반기에 수급이 멈춰지면서 주가가 눌림. 그리고 지금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아는 신고가, 현대차도 이제 신고가 목전, 52주 고가 목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점진적인 흐름이 연출이 될 거냐. 두 번째로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 종목군들이 메이저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메이저의 수급 상관없이 그 선대인 박순혁 그 미친 또라이 애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믿지 마시고, 메이저들의 누적 수급 없이 메이저들이 방향성만 제시하고 개인들이 누적 수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두 개가 병행되면 더 좋죠. 다시 얘기해서 포스코 DX처럼 오늘 메이저도 들어오고 거래대금도 터지고, 메이저가 들어오면서 거래대금 터졌는데 메이저 0.7%는요 다른 종목에서 하루에 뭐 6%씩 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그랬을 때도 뭐 주가 그렇게 많이 못 가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포스코 DX는 메이저가 오늘 0.7% 들어오고 0.7% 들어왔다고 뭐 거래대금 터지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근데 얘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0.7% 들어오면서 거래대금도 얼마요? 1조를 형성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거래대금 2위까지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2위지. 그리고 메이저의 수급도 유입됐지. 그러니까 15%가 신고가가 그렇게 가볍게 나와 준 거예요. 내일 또 살 수 있느냐? 그건 나도 모르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에 심리를 바탕으로, 모멘텀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왔다? 근데 내일 또 들어올 거냐? 그건 나도 모르지. 내일 외국인이 때려 팔지, 기관이 팔지.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실질적인 저평가 또 모멘텀이 있는 쪽에
누적 수급 범위가 아주 월등한 종목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 전혀 뭐 거래대금만 터져 있는 뭐 2차 전지 기준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공매도 대차 해지 물량도 포함된 거라고 표현 드렸고, 조금 이따 차트에서 보겠지만은 2차 전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순매수가 순수하게 6% 가까이 들어와 있는 종목은 거의 예뿐이 없어요. 포스코 DX.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주에 추가적인 매수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 확률이 조금 낮다 할지라도 얘도 추세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매수가 안 들어와도 역V자형으로 폭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도 2차 전지 마지막 자락에서도 대형주,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 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정도에서만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꺾여도 소형 잡주는 역V장이 나온다, 일봉장에서도. 근데 그런 대형주들의 경우는 꺾여도 일단 지지를 해주고 반등 주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마지막 자락에 꺾여요. 그러니까 월봉상으로는 역V장이 맞는데 일봉 그리고 주봉까지도 역V장으로 안 나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거죠. 자, 다시 깔끔하게만 정리해드리면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는 쪽의 추이 추세 강화는, 거기에 수급까지 유입된 상태 거래 터뜨린 강화는 당연히 추세 강화가 월등히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서 수급이 누적적으로 어마어마한 수급이 누적돼 있고, 그러고 나서 거래도 계속 터지고 있다면 내일도 강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포스코 DX는 이 펀드멘탈을 가진 쪽보다는 조금, 점수로 따지면 얘가 100점이라면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고 거래가 터진 거, 지금 현재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 현대차가 52주 고가 랠리 혹은 그 목전에 있잖아요, 현대차가. 더 들어올 거냐, 뚫을 거냐 했을 때 얘네는, 그 친구들은 100점이라고 한다면, 그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한 포스코 DX의 경우는 얼마? 70점 정도. 너무 점수가 낮은 거 아니에요? 펀드멘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DX보다도 부정적인 애가 있느냐? 거래만 터지고 변동이 나오는 애들. 메이저의 순매수, 누적 순매수는 없고 거래만 터지고 변동이 나오는 애들은, 특히 1조 미만 애들은 거의 그냥 5대5죠. 5대5. 내일도 거래가 터질까? 글쎄, 터지면 오르고 안 터지면 말고. 결론적으로 DX는 뒷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동성 종목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우리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를 17일날 개장 초에 들어가서 그날 상한가 다 잡아먹고 차익실현 했잖아. 그 다음날 차익실현 전량하고, 그리고 투자 경고 들어가서 뒤도 안 들어보죠. 그 이후에 쭉쭉쭉 빠지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는 변동이 일부 있더라도 윗방향으로 쭉쭉쭉 올라가 주죠. 포스코 DX는 21일 날부터 딱 종목 검색해서 튀어나오고, 그러고 나서 움직여주는데, 오늘도 사실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알아? 몰라. 다만 이제 전일 기준에서도 내일장 공략주에 포스코 DX를 넣어놨어요. 기준 거래량 1,5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같이 보시면은 오늘 기준에서 뿐만 아니라 어제 야간에 올려드렸나?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올려드렸죠. 보시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막 그냥 진짜 우리 직원분들 위에도 올려놨구나. 여기 보시면은 26일 공략주 하이닉스, HMM, 포스코 DX, 두산 로보틱스, 위메이드 갭상승 이후에 눌려서 거래량이 좀 안 나왔고, 하여간 포스코 DX가 150만, 1,500만 정도 터지면서 거래가 딱 육박됐어요. 두산 로보틱스 좋았는데 막판에 물량 나왔고 시간에서 1% 눌렸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뭐 SK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보고, HMM은 최악의 경우는 손절할 거예요, 마지막 물량은. 그렇게 해서 이미 포스코 DX 이미 올려드렸다는 거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내일장 공략주에 포스코 DX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1,500만 주 여전히. 지금 기준에 1,500만 주, 그럼 1조 훌쩍 넘기죠. 1조 5천억까지 터져주면 뭐 굉장히 긍정적일 거고요. 그 부분도 뒷부분에 설명할 거예요. 신고가를 넘길 때 거래대금이 1조 5천억,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넘겨야 되는데 좀 제한적인 부분은 그렇더라도 또 들여다보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은 지난주 목요일 날 21일 날 방송에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방송에 갖고 나갔고, 그렇게 해서 포스코 DX입니다. 1,500만 주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고, 그리고 기준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동시효과 기준에 소문이 지금 나 있죠. 거래대금 2위고, 그런 경우에 동시효과의 1%, 그러니까 15만 주가 동시효과에 무조건 터져줘야 돼요. 내일 터질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뭐 이 부분은 가능성이 좀 있다 봐요. 왜냐면 시간에서도 거래대금이 2위였거든요. 2위였고, 일단은 뭐 1% 수준 강세를 띄고 마감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9시 10분에 10%, 9시 반에 20%, 10시에 30%. 그러니까 기준 거래량의 10%, 150만 주, 300만 주, 450만 주가 터지고 양봉해야 돼. 터지고 윗꼬리가 달리거나 터지고 음봉이면 아무런 뭐 의미가 없어요. 터지고 양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그 흐름이 뒷받침이 돼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양봉이 나왔을 때는 신고가의 기준이 당연히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6월 16일 거를 종목 검색기를 넣어놨구나. 제가 이거를 원래는 다 빼놓은 거를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수정을 안 한 건가? 제가 다시 넣어놨나? 어찌됐든 6월 달에 이거는 의미가 없죠. 사실은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4월 달 기준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익이 난 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횡설수설하고 그랬던 부분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포스코 ICT일 때부터 이제 들어가고 변동률이 이제 쭉 계속 나왔거든요. 4월 14일 날이 포스코 DX가 6.78%, 그리고 17일 날 상한가 갔을 거예요. 17일 날. 그리고 18일 날 우리가 전량 차익 실현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기준에 제 기억이 맞죠? 30% 상한가. 이때 기준에 우리는 포스코 DX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 포스코 DX가 계속 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14일 날 보시면 메뉴에, 그리고 17일 날에도 세 번째 칸에, 그죠? 등락률 7.25에서 상한가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포스코 DX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퓨처엠도 당연히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요때 기준부터의 문자가 있었으면 뭐 더더욱 좋을 뻔했는데, 일단 어찌됐건 포스코 DX의 6월 16일에 기준에서 13,000원대, 이게 이제 7월 26일 날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한번 잡혀요, 사실은. 7월 26일 날. 그러고 나서 7월 26일 날 2차 전지는 싹 정리하고, 진짜 여러분들 믿기 힘들잖아요. 근데 7월 24일부터 해서 7월 24일부터 해서 26일까지 우린 2차 전지를 진짜 전량 매도를 다 했어요. 엄청난, 뭐 우연찮게 절대, 그 박순혁이나 그 선대인 같은 정신 나간 애들이 우연찮게라는 표현 쓰는 거지, 우리는 완벽하게 최고점을 다 잡은 거고, 걔네들은 거기서 더 잘하고 악을 쓴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전지 주가는 반토막 이상이잖아요. 근데 포스코 DX만큼은 8월 17일 날 보시면 어때요? 3350원이죠. 8월 17일 날 3350원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의 기준에 우리는 포스코 DX를 편입해서 가지고 가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게 하고 9월 달에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요거를 내일 한 번 더 정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차트에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우리가 특히 문자 나간 거 뭐 그런 걸 기준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9월 초에 포스코 DX 이제 전량 차익 실현, 그게 이제 한 5만 원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문자 내역이나 그런 걸 나중에 한번 내일 정리를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 기준에서는 사실상 뭐 과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21일 거부터가 중요하다 해서 21일 거부터만 이렇게 잡아놨던 거였거든요, 사실은. 21일 거부터만 문자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제 넣어놓으라고 했는데 앞부분을 제가 안 뺐나? 전 뺀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래서 56,300원 그리고 21일 날 방송하면 실질적으로는 56,300원이 아니라 얼마에 53,500원이에요. 포착된 건 53,500원. 그리고 2% 교육용으로 문자 발송한 거는 늦게 발송했어요. 떠있고, 10시 넘어서 이렇게 거래 수반되고 쭉 올라가고, 59,600원 뭐 이렇게 써있잖아요. 61,600원 찍고. 요럴 때 범위에서 재편입, 재진입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라인에서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점에서 꼬리는 일부 달려 내려와서 교육용에 대해서 전량차익 실현을 했지만, 이게 지금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야, 이거 봐라. 수급은 더 들어와요. 거래대금은 오래간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그러니까 이날 1조 수준의 거래대금 터졌거든요. 1시 40분에 이미 7,700억이 터집니다. 1시 40분에 7,700억이 터지고 이 거래가 터진 것에 대해서 앞서 수급 설명한 것처럼 그냥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누적 수급도 없고 당일 수급도 눈에 안 띄고 그냥 매수매도 이 고빈도 거래. 금융당국이 지정해 놓은 단어가 고빈도 거래예요. 매수매도 해갖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이 터지는 거. 그걸 이제 고빈도 거래라고 하는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가 터졌는데 그것을 고빈도 거래로 놓고 볼 거냐. 그러니까 의미 없이 치고 막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들 현혹돼서 들어오면 그것만 가지고 방향성을 위로 당기는 누적적인 수급은 들어오지 않는 대표적인 2차 전지. 근데 포스코 DX는 그렇지 않았고 앞부분에도 유일하게 매수가 그래도 한 2% 이상 들어오는 종목이었고 21일부터 공격적인 매수가 추가적으로 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누적 매수가 한 3% 돼 있었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번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1일 날 저렇게 10분분 기준에서 눌려져 있을 때 저기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그리고 다시 돌려질 때 재차 편입을 해서 그때는 5% 기준을 보겠다. 그렇게 설정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22일 날 기준에 61,800원에 또 종목 검색기 올려드리고 여기서도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11시 39분에 61,700원 편입 요 신호대로 그대로 간다. 그렇게 하고 22일 날도 이제 그 이후에 고점 찍고 살짝 눌렸는데 눌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프로그램 쪽에 충분한 수급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26일 9시 3분입니다. 26일 9시 3분에 바로 매수사인 나가요. 바로 무에서는 나가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아까 문자는 보여드렸고 오늘 뭐 9시 3분이다라고 한다면 26일 개장초부터 이제 몇몇 종목의 문자 나갑니다. 우리 이제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쪽 문자들이 나가고 포스코 DX 65,000원에 신규 편입자 2.5% 편입합니다. 목표 주가는 상향해서 7만 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목표 주가 대비해서 이제 단계별로 올라온 거죠. 목표 주가가.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발송을 해드리고 포스코 DX 21일, 22일 날짜에 왜 얘를 편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올려드리고 그 다음 포스코 DX 종목 검색해 뜹니다. 9시 몇 분에 올려드린 거죠 이게? 4분 거를 캡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기 하나만 갖고 계셔도 V930에 포스코 DX가 떴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S는 안 들어가요. S는 1조 미만이거든요. 얘도 뭐 꽤 많이 올라간 걸로 오늘 기억을 하는데 어차피 S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V를 들어가는데 V의 기준에 9시 4분에 930 포스코 DX 65,000원. 이게 오늘 시간에서 또 고점을 또 넘겨서 72,200원. 그럼 여기서부터 얼마 들어온 거예요? 7,000원 오른 거죠? 7,300원. 여기서부터 7,300원. 그럼 거의 뭐 20% 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된다는 거죠. 종목 검색기 뭐 신청하시려면 채팅방에 다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채팅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뭐 중간에 짧게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오시라니까요. 오시면 이제 유튜브가 있고 그 유튜브 누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포스코 DX 이렇게 미리 다 올려드렸잖아요. 포스코 DX도. 그리고 이 밑에도 보시면 포스코 DX 8시간 전, 7시간 전, 뭐 4일 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들어보셨다면, 그리고 윤정도로 검색하시면 이제 공식 홈페이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문자반은 일시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 문자반은 거기에다가 이제 기간 플러스 해드리는 거는 선착순 10명인데 지금 3분 남았어요. 3분 남았습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바로 결제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문자 받으셔야죠. 문자 어떤 식으로? 방금 이게 문자로 나가는 거야. 방금 저 내용이. 어떤 내용? 여기 올려드린 요 내용이.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 이 내용이 문자로 나가는 거고, 두산 인프라코 11만 원 매수 이거 얼마 갑니까? 11만 7,200원 가죠. 11만 7,200원. 그런 그 기준들의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26일날 09시 7분에 또 64,200원에도 또 뜹니다. 또 매수야. 그러고 나서 VI 발동 69,400원. 65,000원, 64,000원에 계속 뜨잖아요. 그럼 매수지. 근데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25만 주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25만 주. 이것이 이제 들쑥날쑥 했었어요. 그래서 요 라인에서 이제 뭐 고점 찍고 나서 눌릴 때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꼬리 달고 뭐 바로 들렸죠.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추가적으로 돌릴 때에 더 고점에서 잡더라도 차익 실현 범위는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고점이 71,300원이고 요게 이제 3시 넘어서 뚫립니다. 또 3시 넘어서. 그래서 그때 문자가 또 나가요. 이 기준은 뭐냐면 매직 계산기에서 71,000원, 71,300원 기준 잡고 71,000원일 때 요런 자락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해야 된다.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거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개별 매매 기준 잡을 수 있다. 요게 이 시간 이후로 딱 한 번 부딪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딪히면서 69,100원까지 살짝 내렸다 바로 돌려요. 근데 뭐 정리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정리되신 분들은 다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신 분들은. 정리 안 되신 분들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를요? 찍고 깨지고 나서 다시 돌렸거든. 그러면서 계속 재진입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센 친구들은요 안 밀려요. 그 세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거래대금 최상위에 진입이 돼 있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창구 동향이 계속 프로그램 쪽과 개인 매도 창구 그리고 이제 기간 쪽 수급 이런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었다라는 거죠. 쭉 내려보시면은 제가 이제 차트 잘라서 올려드리고 좀 더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내용들도 차트 잘라서 올려드리고 이러한 뭐 이것도 뒤에 자세히 보여드릴 겁니다. 수급 범위, 두산 로보틱스의 수급 범위 또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 범위 그리고 이 녹화 이후에 전체 포트폴리오 녹화해드리고 포스코 DX 65,800원 매수사인 잡아드리고 그리고 포스코 DX 계속해서 검색기에 떠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때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은 포스코 DX의 적산병이 긍정적이긴 한데 이 적산병이라는 거는 저렇게 캔들의 몸통이 제한적인 적산병이면 하락 반전의 기준도 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여기서 더 터져야 된다. 거래가 더 터져야 되고 시간은 지금 이때가 기껏 해봐야 12시 좀 넘었을 때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왜 긍정적이냐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요게 이제 장중에 차트 다 올려드린 거고 뒤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 거래대금이 1조 5천억이란 말이에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때. 그러면 1조 5천억의 거래대금이 더 넘겨져야만 저고점을 넘길 때 우리는 신뢰도를 부여한다. 이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가 아니라 예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기준이 됐다라는 거죠. 2차전지 전 종목을 다 뒤져보세요. 전 종목을 다 뒤져보시면 저렇게 외국인 기관 수급이 10월 6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6%씩 매수가 된 2차전지 종목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거래도 일단은 오늘 1조가 형성될 수 있는 흐름이고, 누적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오늘 장중 기준으로의 흐름도 매우 긍정적이다. 차트도 뒤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종목 검색기에서의 진입, 재진입, 신호, 재진입하고 나서도 추가적인 수익, 이 부분에 프로그램 수급이 26만 5천 주 들어오고 개인선호 창고 매도가 나오고 기간이 굉장히 강한 매수가 유입되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편입 설정의 기준을 잡을 수 있었다, 잡는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 내용 부분을 장중에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놓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거래일에 얼마에 편입을 했는지 그 기준도 한번 놓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나중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또 놓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8월 23일이에요. 거래만 수반되면 앞전에 저 고점을 넘길 수 있다. 근데 얘는 거래가 수반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8월 23일이잖아요. 7월 말에 2차 전지 매도한 이후에 두 번 다시 안 쳐다보고 있거든요. 안 쳐다보는 이유가 포스코 홀딩스가 8조씩 터진 종목이 거래대금이요. 지금 뭐 20분의 1 토막이야. 그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얼마에 58만 4천원까지 갔으니까 54조까지 올라온 에코프로 BM이 하루 거래되면 5조까지 터졌거든요. 지금 20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런 애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포스코 DX는 얘는 2차 전지로 보지 않겠다.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이때부터 있었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거래소 이전 상장 이슈가 있었고, 뭐 거래소 이전 상장 이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알테오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MSCI 지수에 편입되고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죠. 그래서 21일 날 최근 들어서 가장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누적 수급이 일단 형성이 돼 있고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사인이 벌써 이미 다 발생이 돼 있고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고 거래 대금이 1조를 넘겨서 더 치고 들어올릴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이게 22일자입니다. 이게 21일 방송하면 이게 22일. 양봉이 하나 더 생겼죠. 저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의 기준에 넘길 수 있다. 왜요? 거래가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저 거래가 제한적이 보이잖아요. 지금 오늘자 장중에 65,600원일 때 자른 화면이에요. 65,600원일 때 잘라서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어디에? VVIP방에 올려드렸지. 65,000원일 때 기준에 이러한 차트들 다 올려드리면서 수급 범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드렸잖아요. 12시 31분에.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목표 주가가 74,000원입니다. 라고 영상을 녹화해 드렸고 조금 이따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늦었다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어제도 늦었다 생각하고 그제도 늦었다 생각하고 연휴 기간 내내 포스코 DX 21일, 22일자 녹화를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은 오늘 못 샀잖아요. 왜 못 샀어요? 신뢰도가 없으니까 서로에. 과금을 하고 유료에 들어오신 분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자 나가면 매수를 했겠어 안 했겠어? 매수를 했겠죠. 오늘 문자가 10통 이상이 나갔는데 매수 안 했겠어요? 어? 아니 오늘 문자가 10통 이상이 나갔는데 매수를 안 했겠냐고. 돈을 냈는데 여러분들은 무료로 방송을 그렇게까지 해드려도 신뢰도가 없잖아 서로. 윤정들은 분명하게 오늘 장중에 영상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 거래대금 1조 5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은 얼마든지 이건 뚫을 수 있는 거래대금이다. 요 고점을 형성하고 있을 때 여기. 그래서 이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8월 말에 여기서 4월 달 건 없는데 4월 14일 날 상한가 들어간 거 17일 날 상한가 들어간 거 명확히 기억하고 있죠. 기억 다 한다니까. 그걸 왜 잊어먹겠어요. 14일, 17일.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 1조가 터지고 수급이 이때보다 일부 유입되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죠? 부딪히는 그 흐름, 그리고 다시 눌렸다가 이번에 다시 부딪히는데 수급이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주 공격적인. 그래서 66,000 이게 900원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녹화하는 사이에 쭉쭉쭉 올라간 거야. 주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21일 날. 그리고 이게 22일 날 주봉입니다. 수급 놓고 보자 했는데 수급의 그 꺾이는 각도 보세요. 맨 하단 부분에 빨간 색깔. 개인들이 물량 뺏기는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22일 날의 기준에서 거래가 또 터집니다. 그리고 이게 26일이에요. 26일 주봉입니다. 영선 위에서 크로스 이제 막 나오고 상승 장악 확인형 뜨고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뭐 난리가 아니죠. 갭에 대한 설정 범위 다 나오고. 결론적으로 내일 투건 들면은 아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65,000원대에 74,000원 잡아드릴 때 다들 웃으셨을 거 아니야. 야 9,000원이 어떻게 더 올라가니? 라고. 이게 포스코 DX의 월봉입니다. 응? 이 월봉이 이렇게 된 거예요. 20일 날 장중에 자른 거고 이게 장중에 자른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6일 날의 월봉입니다. 결론적으로 10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포스코 DX가 시가총액이 5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쌍끌이 매집한 5위의 종목이고 주식수가 1억 5,200만 주짜리예요. 그럼 나눠주면 되죠. 응? 8930 나누기 152 5.875 6%의 매집이 됐다는 거예요. 6% 매집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집이에요. 시가총액 규모 또 유통 물량의 제한적인 범위 거기에 연기금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는데 저 연기금의 수급은 좀 더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평균 단가는요 56,000원 56,000원 그러니까 이번에 검색기에 53,500원이 떴잖아요. 얼마나 대박입니까? 응? 얼마나 대박이야. 이 수익 범위 이 부분을 21일 날 16시에도 올려드렸어요. 방송에서. 그거 잠깐 방송하면 보실까요? 노란톡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포스코 DX입니다. 와우. 저평가예요? 전혀. 프리미엄이 지금 너무 높아요.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떴어요. 그러니까 56,300원이 아니라 그랬죠. 얼마요? 53,500원에 뜹니다. 53,500원에 띵똥 하고 뜹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올해 4월부터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4월 달에도 상한가 수익까지 그냥 쭉쭉쭉 포스코 ICT에서부터 그 수익을 다 잡아갔는데 7월 말에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메이저들의 수급이 순수하게 들어오는 종목. 그렇게 되면서 움직임인데 들어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설득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SCI 지수의 편입 요건이 지금 뭐 시가총액 올라오면서 1억 5,200만 주짜리 6만 원이니까 9억. 9억이 아니라 9조죠, 9조. 지금 깜빡깜빡 조는 거예요, 지금. 9조의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그래서 액티브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의 기준일 거예요.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이제 떠넘기는 흐름이 되죠. 그리고 다시 대차하고. 결론적으로 검색기 기준에서 이런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다만 오늘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구나. 결국은 장마감 이후에 보니까 강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은 내일 추가적으로 또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내일도 들어올 거야, 모레도 들어올 거야 이게 아니야. 기아나 현대차처럼 실적이 빵빵한데 저평가 상태에서 수급이 다시 살아나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안 들어오더라도 내가 중장기로 볼 수 있다. 근데 포스코 DX는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또 들어온다, 또 내일 또 들어오면서 주가를 견인한다, 보장이 없어요. HMM도 수급은 오늘 메이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주가는 폭락을 했잖아요. 메이저의 매수에 대비해서. 뭐 지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들어왔기 때문도 있는데 어쨌든 개장 초에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일 때 이거를 포스코 DX의 10분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내용을 이야 또 다른 종목의 일주 월봉 중에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교육이 되는 거예요.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 나올 때 기준에 편입 설정을 잡는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수백 년 동안의 시장 참여자들끼리의 약속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적인 2차 전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밀려 내려오는데 거래가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거래가 죽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기아처럼 실적이 사상 최대치고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올해 1위이고 메이저가 매집이 들어왔다가 멈춘 거, 대나간 것도 아니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가격 조정만 나왔다? 그렇다면 중기적으로 볼 수 있고 거래 터질 때 다시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바이오 업체든가 2차 전지라든가 또 우리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실적 개선폭도 제한적이고 메이저의 수급도 없고 거래가 급격히 둔화돼 있다. 그리고 앞에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확장이 있었다. 그럴 때는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오늘 10분봉에서 미끄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수급이 지속됐다라는 걸 프로그램 통해서 확인이 됐죠. 그런 거 하나하나를 아셔야지 무슨 뭐 소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잡는 식으로 오늘 대박 났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뭐 여기가 지금 뭐 정상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지. 공부도 안 하고 대충 해서 안 된단 말이죠. 포스코 DX 내일 기준에 1,500만 주의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오늘처럼의 변동성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래가 아무리 적게 나와도 1,000만 주 이상 나와야 그나마도 추세 강화를 다음 주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래가 안 나오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이런 흐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봉의 기준을 놓고 보시면 11월 6일 이후에 2% 수준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개인들 물량 뺏긴 겁니다. 2% 수준에. 물량이 뺏기는데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물량 들어온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HMM도 그렇죠. 결론은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이 3단계 다 나와서 올라갈 정도로 거래를 수반하고 윗방향성의 흐름을 줘야 돼요. 진짜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진 거죠. 오래간만에 터진 겁니다. 이 거래가 이때처럼 둔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죠. 저평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봉 놓고 보실 때도 거래 대금을 넣어놨는데 거래 대금이 어쨌건 반짝 터지면서 흐름이에요. 다음 주에 거래 대금 월등히 터지면 돼요. 결론은 OMA 20MA 넘기더라도 이 추세 강화에 64,800원 9월 8일에 고점을 넘기려면 거래 대금이 저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 기준에 1조 이상의 거래 대금은 무조건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 포스코 뭐 대단하죠. 응? 제가 생각해도 대단해요. 지금 21일자 방송을 보여드린 거예요. 응? 자, 보세요. 포스코 DX의 수익 인증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이런 수익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실 수 있었어야 돼요. 이게 언제입니까? 7월 말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금 또 편입을 해서의 기준이에요. 11,000원대부터 공식적으로 매수 사인이 나가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차익 실현 범위를 굉장히 명확하게 잘 잡아내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또 편입의 기준 설정을 하고 그게 세 번째의 매수의 기준이다. 지금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좋아요 7개뿐이 없어. 그럼 안 되지. 응? 눌러주셔야죠. 좋아요. 12월 26일 기준에서 또 포스코 DX입니다. 이 수익 범위들을 잘 보시면은 그냥 우리가 진입하는 범위 기준이 아니라 1시 30분의 기준에서도
28만 4천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기간이 29만 주인데 대부분의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인으로 집계 잡혀요. 대부분의 프로그램 매매는. 그런데 여기서도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좀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1시 31분에 제차 58만 3천 주까지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을 때 계속 매수 사인을 확대해서 드렸잖아요. 기간 쪽의 수급은 추정치가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순매수 추정치는 장중에 5번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 위주로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안 알려주고 매매 사인을 드리고 해야 여러분들이 윤정두를 신처럼 생각하시고 따라 하실 텐데. 네, 안녕하세요. 주리니까 놀 선생님. 윤정두는 이걸 다 노출시켜주고 알려드려요. 여기 보시면은 장 마감이 됐잖아요. 마감되고 6분 후에 이제 이 수급이 나오거든요. 58만 주 요 순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의 220만 주, 매도의 160만 주에서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여기 누락돼 있고 기관들은 아예 아직도 집계가 안 돼 있어. 장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36분이 돼야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것을 놓고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님이 그냥 코끼리 코 만지는 격분이 안 돼. 근데 그거를 돈을 내고 들으신단 말이죠. 매수의 기준에 프로그램 매수의 기준에 150만 주, 30만 주 택도 없죠. 누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순매수의 기준은요. 이 순매수의 기준은 장중에 5번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3시 대략적으로 뭐 10분 이내는 나오니까 3시 40분 경에는 이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 지금 보시면 이제 53만 5천 주잖아요. 이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때는 오히려 매도로 마이너스로 1시 45분에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매도한 것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1시 13시 15시 31분 장 끝나고 나서도 외국인은 얼마 안 산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별로 안 샀네 하고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안 하죠. 또 장중 기준에 12% 올랐는데 야 외국인은 파는데 주가 올라가네. IN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결국은 장 마감 이후에 수급을 보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150만 주, 166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으로 잡혀요. 상당 부분이 기간이 일부 또 편입이 됐겠죠. 매도의 부분이. 그리고 매수의 부분도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 개인이 기간일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확인해 보시면 돼요. 교육자료 이거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어이구 준이 깐돌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2차 전지의 기준은 7월 25일 그러니까 24일 날부터 공식 매도 사인 나가고 25일에도 이렇게 검색해 뜹니다. 그러면 24일 날 차익 실현하셨던 분들 이때 또 사시면 돼요. 24일 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한가 있어요. 그날 또 뜨는데 또 떠요. 그러고 나서 26일 날 또 뜨고 26일 날 또 상한가 얘가. 그러니까 17조짜리인데 그 당시 기준에 시가총액 9조에 달하던 종목이 9조에 달하던 종목이 거의 더블 난 거죠. 9조에 달하던 종목이 3일 만에. 검색해 뜨고 이틀 만에. 에코프로 BM 42만 3천 원에 뜨잖아요. 4.57. 근데 이게 이렇게 7월 25일 날 1시 방송에서도 똑같이 뜹니다. 1시 방송에서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1시 방송에서도 뜨고요. 웃기는 거는 이 상태에서 종가가 4.33이 아니라 종가가 19.90으로 끝나요. 이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얘기겠죠. 시가총액이 40조짜리가 50조에 달하면서 끝납니다. 이날. 에코프로 BM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26일 날 또 떠요. 1시 방송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종목이 뜹니다. 2차 전지가. 이게 마지막 휘날레라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9조짜리가
26일 상한가 27일 10%, 24일 상한가 25일 10%, 26일 상한가. 그렇게 해서 9조짜리가 17조 올라온다. 따블이 났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오버슈팅이지. 그럼 꺾이는 순간 다 팔아야죠. 근데 이 꺾이는 순간 그 정신없는 손대인 소장이나 박순혁이 그 압수수색 들어간 분양반은 여기서 계속 매수하라고 지들은 팔아먹었다며. 아주 나쁜 놈들이지. 기술적인 분석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떴던 검색계 종목 다 없어지고 결국은 탈퇴 신호 나오고. 이때가 7월 말이라는 거예요. 26일. 정확하게. 이때만 정리하셨어도 왜 이때가 최고점이냐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대금이 포스코 홀딩스가 8조 터졌다니까. 8조. 오늘 거래대금 8조 10조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지금 미국장 난리가 아니야. 미국장 지금 인텔이 2.8% 올라오고요. AMD가 1.98, 테슬라가 1.15, 엔비디아가 1.07. 기술주들 난리가 났어 지금 또. 내일은 또 기술주들 날아가야지.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8만 원 넘기고 9만 원 넘겨야죠. 3천 가야지 우리나라 빨리. 무슨 2,700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 시장에.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있는데. 그 시황 부분까지 요거 다 하고 뒷부분에 해드릴 텐데 이렇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이때 4조 터진 거예요. 거래대금 4조. 10월 30일 날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4조 3천억까지 내려왔어요. 4조 3천억. 근데 에코프로 한 종목이 4조, 에코프로 BM이 5조가 터졌습니다. 7월 26일 날. 그리고 양봉이면 괜찮은데 꼬리 달고 내려왔잖아. 음봉으로 떨어졌잖아. 그리고. 근데 거기에 무슨 공매도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어. 그 미친 현대인이나 미친 박순혁이가. 이날 뭐 공매도가 나오긴 몰라. 개뿔이나. 공매도가 왜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윤정도 얘기를 들어야지. 그 정신 나간 애들 얘기, 그런 애들 얘기 들으셔가지고 이런 종목에 다 박살나고, 이 수익을 확정줘야 되는데 검색기만 있었어도 이렇게 확정 짓잖아요. 탈퇴 신호. 어디서 나와요? LS그룹주들 다 빼고는 1시 넘어서 다 나옵니다. 등락률 2위 위치에서 매도 사인이 다 나오고 종가가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초전 박살, 그 다음날 또 초전 박살인데 그 정신 나간 애들은 나 7월 28일 날, 7월 31일 날 1억씩 더 샀어요. 나쁜 놈의 새끼들이지.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사모님이 이제는 조금 덜 살아갖고 지금은 못 사고 나쁜 놈 아니야. 지 책 팔아먹은 거 다 사야 될 거 아니야. 집을 팔아서 사야 될 거 아니야. 저런 최고점에서 계속 사라고 악을 썼으면 지 집을 팔아서 사야지. 지는 그러고 다니면서 책 팔아먹고. 우리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 매도의 신호 자체가 자동 매도의 기준이에요. 매수는 자동 매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동 매수는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 매수는 불법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매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자동 매도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다 넣으시는 거니까 매수도 수동으로 넣는 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마.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검색기에 이런 자동 매도의 기준을 활용하셔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범위였어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뭐 이거는 뭐 뒷부분에 검색기를 마저 안 고쳐놓은 것 같은데 24일부터 해서 우리는 차익 실현을 다 했는데 요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거 보여드리고 2차전지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도 지금 포스코 DX를 정확히 4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들어간 거는 시가총액이 애매했단 말이에요. 1억 5,200만 주짜리니까 6,000원, 7,000원에서 들어가기는 애매해. 10,000원 넘기고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도 변동성이 너무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말에 다 정리한 거예요. 싹 다 정리한 거고 차익 실현 계좌가 굉장히 많죠. 수익률도 높고 이때 전량 매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DX 8월 말에 이렇게 전량 차익 실현한 부분들. 그러니까 5만 6, 7천 원인가? 그때 다 차익 실현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에서 놓고 보신다면은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한 템포 더 움직이면은 전체의 문자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올 초에
포스코 DX의 중요한 구간에서의 매도 사인을. 그리고 12월 21일 요때 이제 그 매매 사인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리고 22일 날 매매 사인 잡아드리고 조금 전에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결론은 저때 거래가 팡 터진 거예요. 저때 21일부터 어떤 거래가 거래대금 1조에 달하는 20일 2번에 6번의 문자 나가고 26일부터 해서는 26일 4통, 7통, 10통 그리고 더 나갔어요. 마갈 또 나갔어 또.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고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집중적으로 잡아들이는 매매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슨 뭐 종목 문자 한번 나가고 사셨나요? 못 사셨어요? 아이고 우리는 샀는데 이런 말장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문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에휴 문자가 많긴 계속 포스코 DX잖아. 계속이죠. 지금 계속이에요. 왜 녹화할 때 계속 치고 들어올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녹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쭉 보시면 오늘 기준에 문자 나간 게 뭐 위메이드 HMM 그러니까 종목이 새롭게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이제 보유하고 있던 종목군들 포스코 DX 65,000원입니다. 검색기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틱스 11만원 그리고 11만 7,200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위메이드 얘도 이제 오늘 아쉽게도 다시금 음봉으로 미끄러졌는데 그렇게 우려하진 않아요. 얘는 손절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잡아놨고 여기가 깨지지는 않았는데 일단 나중에 물량은 손절도 할 거예요. 중간 물량은 뭐 전량 수익도 냈었는데 말이죠. 손절 범위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어지간하면 갈 거고 가져갈 거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의 포트비 중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그죠? 들어가 있어요. 얘는 10%나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익 종목의 기준인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21일부터 공격적으로 잡아들인 거죠. 이게 우리 포트예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수익 종목군 기준에서 위메이드나 이런 쪽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위메이드 가져갈 거고 HMM만 상황에 따라서는 나중 물량은 손절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10% 비중의 두산 로보틱스에서의 뭐 어마어마한 수익 그리고 오늘 눌렸지만 부담스럽지 않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 가져간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HMM 같은 경우 손절 염두에 두고 대처한다. 그리고 포스코 DX는 개장 초에 65,000원, 64,000원대 65,800원 비중 5%에서 더 사라는 게 아니라 없으신 분들 계속 사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 잘라드리고 설명드리고 이 사이에 또 올라갑니다. 67,800원입니다. 1.5에서 3% 등락 범위에 계속 채우기로 했으니 없으신 분들 채우세요. 68,800원입니다. 없으신 분들 채우세요. 문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여기에 올려드린 게 다 문자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VI 발동되고 추가적으로 차트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수급 범위 또 설명드리고 71,000원에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71,300원 찍고 밀렸을 때에 69,200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을 합니다. 절반 이상. 근데 이탈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순간적인 이탈이라서 만약에 그 전량하신 분도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재차 수급이 원체 좋으니 되돌려서 재진입 신호가 또 나온다면 또 편입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계속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문자 계속 올려드린 거. 정의원님들도 못 보신 분들은 편입 기준 설정하십시오. 비중 없으신 분들은. 두산 로보틱스도 화이팅! 거래대금요, 저런 그 행복함이 있으셔야 돼요. 황태자 선생님도 지금 10월 14일 날 프라이빗 강연에 220만원짜리 강연에 오셔가지고 결국 이제 포트폴리오 너무 찢어져 있던 거 포스코 퓨처엠에서 대박 터트려 포스코 DX에서 대박 터트려 나중에 종목이 너무 분산돼서 10종목으로 확대되어 있는 거 싹 정리해서 하이닉스에 집중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이닉스에서 어떻게 해요? 주력으로 설정 잡아 놓으시고 나머지 수익 종목에서 굉장히 많은 변동성 수익들을 또 가지고 가시고 계시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1.5%의 강세. 지금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반도체 쪽 특히 초강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검색기에서 이런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동영상 다 올려드려. 결론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잡아내고 있는 이런 시점에 10월 포트 시장 5% 올라와 있을 때 10월 포트가 9% 수익이죠. 그잖아요. 가상계좌 1억을 기준으로 9월 말 종가 기준으로 편입해놓고 한 번도 매매를 안 했다고 쳤을 때 시장 5% 수익에 실질 그 계좌 수익은 9.18. 여기에는 두산 로보틱스 수익 없어요. 여기에는 포스코 DX 수익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의 상한가 수익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 이건 9월 말에 포트 설정해 놓은 거니까. 10월 달 포트는 어땠어요? 시장도 14%나 올라와 있고 계좌 수익률은 18%입니다. 여기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응? 우린 12월부터 두산 로보틱스를 넣었으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포스코 DX의 수익이 없어요. HPSP의 신고가 랠리의 수익도 여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18%입니다. 12월 달은요. 2거래일 남았지만 전 기대를 하고 있어요. 2거래일 남았지만은 12월 달 포트의 기준도 5% 이상의 수익인데 시장은 2.655. 저는 이 부분을 10%의 수익도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 반도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상을 초월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거 설명드리고 나서 2차전지 수급 보여드릴 거고 간단하게만. 왜? 2차전지 우리 관심도 없거든. 그걸 왜 보고 앉아있냐고. 윤정도 함께 하셨으면 싹 정리하고 대박이 나셨을 텐데 한 분은 이탈이 됐어요. 8억 계좌였거든요. 가입하신 다음에 8억 계좌를 가지고 20억을 넘겼단 말이에요. 신용도 쓰셔가지고 4월에 가입하셔서 3월 말에 가입하셔서 얼마 전에 만기인데 연장 안 하셨죠 당연히. 그러니까 안 하신 거는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 못 하시더라고. 딱 방 안에서 1%이신 분들이 정리를 못 했어요. 두 분? 세 분인가? 2차전지 그렇게 약을 쓰고 차익 실현을 말씀드리는데 정리를 못 하시더라고. 결국은 8억 계좌 가지고 신용 일부 가져가시면서 20억을 넘겼던 계좌가 지금 다시 7억인가? 그러면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윤정두가 시키는 대로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쪽에 이 가격에서도 비중을 우리는 확장을 해가지고 10%를 채웠단 말이에요. 얘를 5만 원대 들어가 종목 검색기에 4만 원대 나와 5만 원대 들어가 6만 원일 때 5%로 비중 늘려 8만 원일 때 비중 10%로 늘리고 이렇게 포트를 넣는 거예요. 그럼 함께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1%의 인원은 이렇게 이탈이 돼요. 그리고 장이 꾸리꾸리하거나 요즘처럼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인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인데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못한다. 그러면 이탈이 되는 거야. 옆집은 굉장히 커 보이거든. 막 2차 전지 조금만 반등 나오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야. 고점 대비 여전히 30% 50%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주력에서 수익 내시고 나머지 소소하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은데 그거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유료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터리 이런 애들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애들 아주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 애들 최고점에 2차 전지 계속 사라고 저런 애들한테 뭐 배울 거 있다고 강연에 뭐 한다고 그런데 가서 30만 원씩 내가면서 그런 애들한테 돈 뜯기고 손실 나고 2차 전지 몰빵은 다 손실 아니에요. 7월 말에 지는 2억을 더 샀습니다. 무슨 돈으로 2억을 샀겠냐고. 책 팔아서 샀지. 책 팔아서. 추종자들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내용 갖고 거짓말 해가면서 그 추종자분들이 그냥 몇십억 한 100억은 안 팔았나 모르겠어요. USB 만들어 놓고 30만 원에 2차 전지에 바이브를 해가지고 그 만 것만 팔아먹었어도 30억이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사모님이 천천히 살아라고 지금은 못 삽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지 집을 팔아서 사야지. 선대인이는 비공개 정보 가지고 박순혁이한테 얘기 들어서 금양 가지고 7억의 수익을 내고 야, 이 나쁜 놈들 아주.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세요. 검색하시고 유튜브에 오셔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예? 포스코 DX부터 다 있잖아요. HMM, 뭐 SFA 반도체, HMM, HBM, 온 디바이스 AI, 두산 로보틱스, 뭐 하이닉스, HPSP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위메이드, 뭐 루닛,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 수익 범위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있단 말이에요. 그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오시면 연말에만 매년 연말에 해드리는 게 직장인 문자반 요때 한 번씩만 열어드리죠. 요때 한 번만 열어드려요. 그래서 문자반 뭐 1년씩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선착순 10분 중에 이제 3분 남았어요. 3분 남아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명단이 여기 나올 겁니다. 3분 남아있고 요 3분이 차면은 이제 요 추가 기간 드리는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올 초까지는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내년 초까지는 빠르게 참여하셔서 수익을 가져가셔야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계좌 수익을.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시고, 함께 하시고, 포트폴리오 보내셔서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자산 여력이 억 단위 이상 되시는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셔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수익이 목적이지 교육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수익이 목적이지 교육을 위한 기준이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셔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수익 범위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준이냐면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포스코 DX 이외에 한번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저 누적 수급 범위가 주봉으로 이제 놓고 보실 때 올해 들어서의 기준 0053? 뭐 누구를 미워하고 좋아하는 게 없어요. 윤정도는 수익 나는 종목 다 좋아해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제일 싫어하는 바이오 종목군들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DX 이게 6%의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언제부터? 10월 6일부터. 앞전도 필요 없어요. 10월 6일부터. 그러면 아주 단순하잖아요. 논리가. 요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요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 수급이 여기까지 있을 때에는 이 고점을 못 뚫고 그냥 여기서 맴돌고 있었다고 치면 그 다음 범위에 어떻게 돼요? 이 눌려 있는데도 수급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진 않아. 왜? 이 수급 범위가 월등하진 않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와 있을 때 한 3% 들어온 거예요. 3% 가지고 뭐 막말로 누구 코에 붙여.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빵 치고 들어오는데 이 거래대금 보시면 일본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1조씩 터져준 거예요. 1조라는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입니다. 그 얘가 상한가 갔을 때가 이때 4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상한가 갑니다. 우리는 장학형 뜰 때 이때 들어가서 11,000원대 들어가서 상한가 가고 19,000원일 때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꼬리가 이렇게 달리는데 차익 실현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게 4월 18일이고요. 그리고 7월 달에 당연히 거래가 터지니까 이럴 때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 종목 검색해도 나오고. 그러고 나서 7월 26일 날 이런 때 전량 매도예요. 2차전지 싹 다 매도예요. 근데 유일하게 얘 빼고는 에코프로 HN 하나만 저 고점을 넘깁니다. 에코프로 HN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거 좀 못 넘겨요. 유일하게 에코프로 HN이 상한가 한번 빡 들어가면서 넘기고 비이성적이죠. 얘도 거래대금도 없는 애가 7월 달에 그냥 그때 한번 반짝 넘기고 그리고 끝이에요. 단 한 종목도 저고점을 넘긴 애들이 없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못 넘겼을걸요. 제가 기억하는 거 못 넘겼어요. 얘도 저고점을 뭐 넘길 수 있나? 못 넘기지. 포스코 DX의 기준에서 넘기는 거죠. 7월 26일 고점 여기잖아요. 못 넘기죠. 없어요. 단 한 종목도 없어요. 이걸 이제 주봉으로 다시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스코 DX만 6% 정상적인 공매도 대차 상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거는 공매도 대차 할 거나 뭐가 있어 얘가. 대주주 66%에 외국인 지분 6% 해가지고 73%가 대주주와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ETF 상품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얘는
유통 물량도 별로 없는데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공매 대차 상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렇게 들어온 종목 자체가 없다니까. 자,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 상위부터 봅니다. 얘 28% 떠넘겼습니다. 개인한테. 28%. 그러니까 우리는 포스코 DX를 들어간 게 2차 전지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2차 전지의 흐름을 지금의 기준에서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이 월봉에서 조금 가격 반발력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좀 잔적이죠. 일단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응? 수급이 제대로 돼 있는 애들이 있나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응?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뭐예요? 공매대차 상환 부분이 일부 있는 거고, MSCI 지수 편입됐을 때의 기준에서의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의 수급 범위,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LNF가 좀 있나? 거의 없죠. 응?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코스모 신소재 이걸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저 몇 퍼센트나 될까, 저게? 응? 그나마도 좀 덜 빠진 거지, 저렇게 따진다면. 결론은 2차 전지 볼 종목이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볼 종목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스코 DX를 왜 들어갔니라고 설명해 윤정도 말 맞다나 다시 말씀드리면 2차 전지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얘는 뭘로 들여다봤다? 그쵸. 거래소 이전 상장과 그에 따른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 그에 따른 수급에 대한 범위. 끝. 이렇게 해서 문자를 3거래를 이렇게 쏴드리고 채팅방에서 어마어마하게 매수 사인을 오늘도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잡아드리니까 신뢰도가 있는 기준에서 예, 무료방 맞습니다. 예. 신뢰가 있는 기준에서 매수의 기준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수익 범위가 창출이 되는 거죠. 서로 신뢰가 없는데 뭐가 쌓이겠냐고. 응?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왜 여러분들이 지금 서둘러서 전화하시고 가입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이것도 연말 연휴 기간 다 포함해 드리는 거잖아요. 응?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시장을 뭐 2,700 넘기는 2,700 넘기면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 솔직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어요, 우리처럼? 우리처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 개뿔이나 무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안 갖고 계시면서 뭐 그걸 뭘 생각을 해, 그런 거를. 응? 시장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0.0048? 0048. 지수라는 거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합쳤을 때 시가총액 비중이 28%예요. 응? 현대차, 기아 합치면은 30% 월등히 넘어요. 걔네들이 10%만 움직여도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지금 현재 2020년 이후에 잘 보세요.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 34년 만에 넘기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얼마요? 10% 이상 더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얼마요? 3,600포인트 이상이 있는 겁니다. 3,600포인트. 응? 우리나라 지수만 못 움직인 거라니까요. 유로스탁 50, 그 다음에 닥스, FTSE 전부 이미 올해 5월, 6월, 7월에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겨 그 위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얼마? 3,400포인트 그 위에 있는 거예요. 3,400포인트 위에. 3,300도 아니고 3,400. 사상 최대치 고점을 다 넘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개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아무런 영향 없다 그랬죠. 작년 3월에 한번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 증시가 휘청했을 뿐이고 3월 달에.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없어요.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셌던 다우 증시도 어떻게 돼 있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12월에 넘겼잖아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1% 눌려 있는 거예요. 1%. 투권 들면 사상 최대치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대치죠. 오늘 추가적인 폭등이 지금.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약보합인데 그건 뭐 크게 문제 없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고 애플도 볼까요?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넘고 그리고 나서 10% 정도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고점이 10% 수준 200불이니까 1117불.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가총액 2위잖아요. 시가총액 미국 순위도 좀 알고 계셔야지. 글로벌 증시 놓고 보려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가총액 2위입니다. 얘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그러고 나서 10%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10% 가까이가 10% 올라가 있지. 올라가 있었지. 그리고 이제 3위는 52주 신고가. 3위가 누가요? 알파벳. 얘가 52주 신고가. 2023년도 고점을 넘겼으니까 52주 신고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6%. 시가총액 4위가 누굽니까? 아마존. 얘도 52주 신고가. 아마존. 52주 신고가. 사상 최대치하고는 좀 멀지만은 뭐 반도체 기준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AI 부분에 AI 챗봇 부분에 이런 쪽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쪽이고 여기 뭐 당연히 잘 알다시피 세계 최고의 전자 상거래 마켓인 거잖아요. 시가총액 5위가 누굽니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44% 올라와 있어요. 얘에서 파생된 게 뭐예요? GPU. 그러니까 작년에 오픈 AI 기준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 작년 11월 달에 오픈 AI부터 출발돼서 챗봇, AI GPT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버발 또 클라우드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5월 달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5월 24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시가총액 큰 엔비디아가 갭상승 26%. 시가총액 5위입니다. 지금 현재. 갭상승 25%. 이때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금액으로 1000조. 1000조짜리가 갭상승 26%가 나오고 그 이후에 흔들림 없이. 얘가 스타트가 돼서 미국장을 견인하고 그리고 나서 빅테크 업체들이 11월 달에 MS사, 알파벳, 아마존 전부 실적 전망치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고 메타 다 마찬가지 실적 전망치 뛰어넘고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전부 AI 관련된. 그렇게 됨으로써 야 GPU 수요가 그렇게 급격히 증가했구나. 그게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나와줬구나. 인텔과 AMD도 GPU를 생산한다고 한다더라. 뛰어든다고 한다더라. 그 사업이 얼마나 뛰어나면 거기에 모든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AI 관련된 사업을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어서 결과를 누구보다 먼저 내겠다. 절대 우리는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 수요 부분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번에 AMD하고 알파벳이 합작을 했잖아요. 엔비디아 독점을 막기 위해서 나도 뛰어들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입이 째지는 거죠. 왜? 그들이 독점을 엔비디아의 독점을 막든 몰라든 HBM은 무조건 필요로 하니까 반도체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봐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일본 우리나라 지수 환산 기준으로 3,600, 3,700포인트 그게 지금 여기서 보여질 수 있나 모르겠는데 136회차 4월 달이고 잠시만요.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 글로벌 증시 비교 차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 증시 비교 차트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만 이격이 발생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격이 발생돼 있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붙어서 갔단 말이에요. 너무 오랜 기간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정불안이라고 표현했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 부분에 대해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이런 실적주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업황 개선폭은 방금 말씀드린 엔비디아,
오픈 AI 관련된 AI 챗봇, AI GPT, 클라우드, 서버, 온 디바이스 AI 이런 쪽이 전부 그렇게 되니까 매집이 이렇게 들어와 있던 거예요. 조금 전에 보신 무슨 뭐 2차 전지 개뿔이나 뭐 사지도 않는 아무도 안 사는 그 박순혁 정신 나간 애들만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그런 종목에서 망해갔을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는 IT와 자동차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에서 대박을 내실 겁니까? 그것에 대한 검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검증을. 시가총액 1위인 애플 사상 최대치 신고가 뚫고 10%더 올랐고 2위 MS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10% 올라와 있는데 애플의 경우는 당장 내년부터 1분기 1월부터 삼성전자와 온 디바이스 AI 거기도 반도체죠. 온 디바이스 AI의 인공지능의 그 성능 사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도체. 그리고 2위인 MS도 나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 절대 뒤질 수 없어. MS. 시가총액 3위 알파벳. 야 엔비디아 독점 우리는 못 볼 거야. 야 AMD야 나랑 합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알파벳이 구글이잖아요. 합작을 해서 구글에 대한 챗봇 AI 지능을 갖고 있는 챗봇을 만들려면은 반도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도 고사양. 그랬더니 4위 아마존도 나도 마찬가지야. 생성형 AI 우리도 해야 돼. 그랬더니 5위의 엔비디아의 이 시가총액 이 폭발적인 시세의 흐름에 대해서 더욱더 부각이 되는 거죠. 시가총액 6위가 누구예요? 메타입니다. 시가총액 7위가 누굽니까?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기준 이제 아마존까지 보셨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보시고 그 다음에 테슬라 한번 보세요. 메타 뭘로 쳐야 나오는가? 잠시만요. 메타데이터. 그렇게 해서 아이고 메타데이터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메타 어딨어? 나스닥의 메타 플랫폼. 그렇게 해서 이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52주 신고가를 내요. 그리고 저 고점 대비해서 눌려 있어. 그러면은 시가총액 1위, 2위, 5위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고 시가총액 1위, 2위, 5위는 애플, MS, 엔비디아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고 엔비디아는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도 44%가 더 올랐고 그 기준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대비 4배 1600조에 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또 뭡니까? 테슬라죠.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2차 전지 안 된다는 얘기가 바이든 대통령이 7월 달에 전기차 원래 이제 친환경에 대한 기준이면은 신재생 에너지였어요. 지금도 신재생 에너지 깜빡깜빡 되는 게 뭐예요? 미국의 민주당 정책의 요인이잖아요. IRA 또 결론적으로 제재 요인에 대한 방침이 명확해졌다. 뭐 이런 내용 가지고. 결론은 어찌됐든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이 테슬라의 초강세 흐름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상상을 초월하게 날아갔고요. 에코프로 그런 흐름하고 전혀 달라요. 질적으로도.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 78% 빠진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78% 빠진 거예요. 그리고 잘 돌렸죠. 돌려놓고 다시 눌린 다음에 이제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여전히 40% 빠져 있어요. 이 고점 대비. 그러면 고점 대비 40% 빠져 있는 얘를 보실 거예요? 아니면 저 고점 대비 40% 이상 올라가 있는 엔비디아를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동접자 수가 좀 줄었더라도 좋아요 수는 늘어나야지. 예? 좋아요 수는.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이 종목군들은 조금 전에 2차 전지의 그 흐름과는 다르게 윤정두가 얘기하는 종목군들의 수급 범위를 놓고 보시게 되면 퍼센테이지로 이제 항상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기준에 그 퍼센테이지 기준을 좀 잘 놓고 보십시오. IT와 자동차 그 기준에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 부분까지 삼성전자 이 수급이 적은 것 같아요. 4%에 달합니다.
대주주 지분 33%에 외국인 지분 54%, 87%가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에요. 하이닉스도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 87%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쌍끌이 순매수 1위, 2위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쌍끌이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기관들이 뭐 단순 논리로 이렇게 볼까요? 단순 논리로 기관들이 0.3%대 0.3%도 아니네. 이거 봐라. 이거 흥분할 만하네. 내일 모레 술은 새 푸대에 담는다는 것처럼 야 이거 참나 참 웃음이 막 나오네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 수급이 어떻게 돼 있어? 700만 주 매도죠. 얼마 이거 얼마? 0.1%. 기관이 0.1% 매도고 외국인이 얼마예요? 올해 들어서 4%의 매집이에요. 4%. 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쌍끌이 순매수 1인데 기관이 매도가 소폭이 있어서 쌍끌이로 안 나왔을 뿐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하이닉스가 1위로 잡혀 있거든요. 얘가 쌍끌이 순매수 1위로 뜨는 순간 또 보도자료 뒤집힙니다. 우리나라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쌍끌이 순매수 1위가 누구냐? 삼성전자다. 이따구로 또 나온다. 참나. 현재로서는 하이닉스가 나오죠. 하이닉스가.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외국기관 쌍끌이로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500만 주 뺏겼어. 7억 2,800만 주입니다. 얘는 거의 이제 5% 가까운 물량이에요. 유통 물량은요.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하면은 87%. 기관 지분 빼고 대주주 외국인 지분만 87%. 에코프로 개뿔이나 박순혁이 선댕일로 오라를 빠따 때려버리게. 에코프로 외국인 지분이 27%. 아니, 외국인 지분이 27%도 아니고 대주주 지분이 27%예요. 근데도 사지도 않아.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데. 얘는 유통 물량이 없는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대형주니까 그렇지. 아니라니까.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자체가 드물어요. 5월 24일 날 엔비디아 날아갈 때 그때부터 해서 수급이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조금 전에 현대차 기아 보셨잖아요. 현대차 기아. 현대차 기아의 수급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아의 경우에 앞전 고점을 형성할 때 수급을 넘겼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점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들. 이 수급을 다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앞전 고점을 넘긴 거 아니에요. 9만 원을. 수급 논리라니까 대형주의 기준, 특히 더 대형주의 기준 수급 논리. 이때 이게 우스운 것 같아요? 이게 50% 넘긴 거예요. 이게 53% 오르고 수급이 정체 상태니까 주가가 좀 강하게 밀렸던 거고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니까 빵 치고 올라와서 그냥 한 방에 고점들 다 넘기죠. 근데 이 과한 조정이다라는 조정도 그런 깊은 조정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마찬가지 현대차의 기준도 마찬가지. 이게 40% 올라온 겁니다. 이게. 40% 올라올 동안에 우리나라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였어요. 1위였어요 이게. 그러다가 하이닉스가 미친듯이 엔비디아에 영향받고 HBM의 매출이 터지니까 미친듯이 올라간 거고 얘는 그 사이에 주춤거리니까 이렇게 흘러갔던 거죠. 그러다가 요즘 조금 들어온 거예요. 기아하고 마찬가지로. 그럼 당연히 21만 1,500원 넘겨야 되는 자리예요? 아니에요. 넘겨야 되는 자리예요. 대형주는 일반적으로 다 수급 논리예요. 수급 논리 없이 가는 애들이 누구? 바이오. 2차 전지. 아니 개뿔이나 2차 전지 올해 들어서 오른 게 뭐 있어요? 에코프로 말고는 없어. 그 지주사고 비이성적으로 오른 그 내용의 흐름을 그것이 2차 전지의 모든 것이 그냥 떠들어대고 뒷구녕에서는 쥐새끼 마냥 박순혁이나 선대인이나 그 못된 짓거리 하고 앉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2차 전지에서 헤매고 못 빠져나온다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36년 주식한 윤정두가 얘기할 때 그걸 들으시란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들의 그 시세가 농담이 아니라 시장 차트, 지수 차트 다시금 보시면은요. 11주 만에 시장이 얼마요? 44% 올랐었어요. 2200에서 2266에서 3366까지. 2200
봅시다 한번. 11월부터 여기까지 3266, 여기가 2266, 67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에 1000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44% 오른 거예요. 11주 만에 44%. 11주 만에 44%가 올랐다고. 응? 이 흐름 속에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현대차, 11월부터 3개월 동안에 오른 거 저거 따져보세요. 뭐 주봉으로 볼까 얘도. 현대차 11월부터 여기까지 16만 6천 원에서부터 28만 9천 원까지 80% 정도. 기아 마찬가지.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 얘 뭐 2월 달까지 해서 고점을 한 번 더 넘기긴 했지만, 뭐 정확히 그냥 같이 따지면 1월 뭐 셋째 주 거기까지 5만 원에서 얼마요? 10만 원. 더블. 얘는 시가총액 10이 밖에 있었거든 사실. 삼성전자 얼마? 75% 오릅니다. 11주 만에 75%. 11주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년 1, 4분기 내로 삼성전자 75% 지금 주가 대비 75% 오르면 얼마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12만 원 가는 거야. 12만 원. 그걸 왜 못 간다고 하냐니까? 그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지 말라니까요. 12만 원 간다고. 12만 원. 이게 75% 오른 거예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였고, LG화학 마찬가지였고. LG화학은 뭔데? 우리나라 영업이익 5위 전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당시 기준에 배터리 3사의 가장 선봉이었고. 이 누적 수급 범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지금의 누적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흐름이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럼 소부장 쪽은 어떠니라고 했을 때, 지금 다시 한번 포스코 DX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소부장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수급이 한 단계 더 들어오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고점 찍고 나서 한 3% 더 들어오긴 했죠. 주가는 못 움직이고. 그동안 올라온 게 있는데 수급이 들어오니까 2차전지 다른 애들처럼 급격히 밀리는 게 아니라 방어가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한 템포 더 들어오니까 그냥 날아가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스타트예요. 이제 막 앞전 고점 넘겼고 이제 막 수급이 좀 더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때려 사주고 있는데, 아까는 굉장히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야? 공격적으로 얘기해 주잖아. 공격적으로. 연기금이 이렇게 때려 사고 있다니까 지금. 연기금이요. 10월 6일 이후에 아마 속된 표현 미친 듯이 사고 있어. 포스코 DX 10월 6일 이후 누적 연기금 210만 주. 투신. 어마어마하죠. 이제 스타트인 거야 이제 얘도. 다만 맹신하지 않고, 펀드멘탈은 검증받아야 되니까 맹신하지 않고 수급 논리, 매집일 것이냐 아니면 거래대금일 것이냐, 둘 다 터지면 제일 좋고요. 그러면 이제 소부장 쪽 한번 보실까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는 소부장. 자, 첫 번째 기준의 한미반도체 수급 어때요? 이게 10% 매집입니다. 이게 올해 우리나라에 1월 2일부터 해서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 얘가 시가총액 15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박순혁이, 선대인, 이게 또라이 같은 애들, 앞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 몇 분 계시니까 순진한 분들 그 등에 업고 이 나쁜 놈 자식들이, 빠따 맞아야 돼, 걔네들은. 이번에 아주 그냥 크게 혼나야 돼. 한미반도체 여기 있죠? 한미반도체에 얘네들 고발당했죠?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고발 내가 볼 땐 많이 당해야 돼. 여러분들 2차전지, 순진한 분들, 책 팔아먹고 그 선대인이, 박순혁이 이런 애들, 그걸로 몇십억을 지금 벌어먹었단 말이야. 강의가, 걔가 무슨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무슨 강의를 하지. 여기저기 무슨 중고차 유튜브에 가서도 50만 원 준다고 가갖고 거기서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애예요, 걔가. 2차전지 최고점에서 기술적으로 다 팔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매수세를 낸 애가 무슨 이데일리 같은 애들도 정신 바짝 챙겨야 되는 애들이야. 그리고 검찰에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그러면 강연하고 나발이고 다 내려야지.
정신없는 것들이 아주, 아유, 개인들 다 죽이는 게 그런 애들이 죽이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9%에 이게 9,700만 주짜리입니다. 950만 줄 샀어요. 박순혁이 정신 나간 애가 삼성전자 팔라고 그랬죠. 2차 전지 고점 대비 30%, 50%, 60% 빠져 있어. 삼성전자 신고가 랠리라고.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때려 사는데 지보다 못한 외국인 기관일 것 같아요? 아니잖아. 한미반도체는. 얘도 똑같습니다. 2차 전지하고.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나 뭐 삼성전기도 여기 있고요. 한미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 쪽 업체들도 2차 전지랑 똑같다는 말씀 드리는 게 HPSP도 실적 검증 받아야 돼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근데 수급이 속단 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온 걸 어떻게 해? 어느 정도 미친 듯이 들어왔길래 이렇게 악을 쓰니라고 한다면 그냥 가장 최근 거 9월 21일부터만 놓고 보시더라도 얘가 8,100만 주짜리입니다. 8,100만 주. 그럼 9월 21일부터 해서 누적적인 수급 보시면 얼마예요? 개인이 630만 주? 아니지. 외국인과 기관을 보셔야죠. 왜냐면 기타 법인을 통해서 물량이 또 나온 게 있거든요. 합산하면은 870만 주를 샀어요. 8,100만 주였는데 870만 주. 10% 이상의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의. 얘는 10% 이상이고 하이닉스는 4%, 5%인데 그럼 왜 하이닉스를 더 주력으로 보느냐? 시가총액 규모가 다르고 실적의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얘들처럼 거품이 프리미엄이 그렇게 월등하게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유통 물량의 기준도 다릅니다. 유통 물량의 기준도. 메이저들의 수급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얘는 10% 이상 들어와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21%인 거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극명하게 나누어서 봐야 돼요. 우리가 2차 전지를 매매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쁜 윤 정도니까. 2차 전지 수익 다 잡아먹고 포스코 DX 수익 다 잡아먹고 한미반도체 HPSP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이 수익을 다 잡아먹고 있는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 전지든 소부장이든. 그러니까 얘는 나쁘고 2차 전지는 뭐 좋고 2차 전지는 나쁘고 얘만 좋고 그게 아니라 똑같이 프리미엄이 높아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2차 전지는 전부 매도야. 메이저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한 군데도 아니고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근데 얘네들은 전부 매수야. 그 왜 사나 봤더니 얘기 드렸잖아 아까. 시가총액 미국 증시 1위부터 6위까지 또 7위 테슬라까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집중되고 있죠 지금 IT에. 특히 반도체에. 주성 엔지니어링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7월 중순부터만 따지더라도 얘도 뭐 상상을 초월해요. 매집이. 7월 뭐 17일부터 따져볼까요? 19일? 19일이 명확할 겁니다. 아마도. 누적 순매수 기준에 얼마에? 670만 주죠. 얘 4,800만 주짜리예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4,800만 맞죠? 4,800만 주인데 670만 줄 뺏겼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다만 얘도 주요 주주분이 40%에 외국인이 10%야. 여전히 유통 물량은 많아요. 그러니까 맹신할 수 없고 저평가가 아니고. 그나마도 2차 전지, 바이오 또 뭐가 있을까요? 변동성이 큰 테마주의 기준에. 우리 소부장 이런 종목군들 기준을 따졌을 때 소부장 쪽에 반도체 소부장 쪽의 수급이 그나마도 월등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 나머지 이제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이런 쪽도 점진적인 수급이 유입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성장성의 논리를 가지고 갈 때에도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에 있어서는 누적 수급 범위가 뒷받침돼 있다. 그럼 나머지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의 HLB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와 있죠. 요게 한 5% 정도, 6% 정도 됩니다. 문제는 대주주, 주요 주주 지분이 10%예요. 그러니까 매집이 많이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펀더멘탈, 그 다음에 메이저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느냐, 그 메이저의 수급 범위가 퍼센테이지로 보셔야 되고 거기에 유통 물량에 대한 비중도 보셔야 되고. 근데 그나마라도 들어와 있으니까 2차 전지보다 얘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얼마? 코딱지만큼만. 이해되세요? 그 기준의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9월 20일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의 순매수 순위 7월 19일 이후 기준의 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많은 매집이 돼 있잖아요. 퍼센테이지는 7월 19일 이후에 가장 많이 매집돼 있는 요 몇이에요? 한 20이 되겠죠. 20이 금액 기준으로는 20인데 얘의 매집의 퍼센테이지로는 가장 높은 매집률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HPSP도 들어가 있고 HPSP는 9월 21일부터 그럼 9월 22일부터는요. 위메이드의 수급도 3,380만 주짜리가 지금 얼마요? 350만 주 10%가 매집이 돼 있어요. 또 강조드립니다. 맹신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는 첫 번째 펀드멘탈, 두 번째 10% 적지 않아요. 다만 유통 물량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조차도 없는 2차 전지는 이제는 뒤로 뺀다. 2차 전지는 뒤로 빼고 거래대금도 없는데 응? 금양의 기준에 700억짜리를 1조 3천억까지 당겼었잖아. 700억짜리를. 이 주가 조작이지. 왜 안 잡아들여? 박순혁이 압수수색하면서 얘는 왜 안 해? 한겨레가 올해 초에 깠단 말이야 얘도. 이거 명백한 주가 조작 아니냐는 거지. 700억짜리 1조 연초에 깔 때만 해도 몇 조야 저게. 1조 700억짜리 1조 10배 20배씩 올려놓은 거 이거 주가 조작 아니냐. 4만 원까지 당겼으니까. 그때 800만 주 전환사채 중에서 600만 주 이상을 500만 주 이상을 장내에서 다 헤쳐먹었고. 얘네들은 성공한 애들이라 그런지 안 잡죠. 어? 얘네도 잡혀야 돼 사실은. 얘네 지금 들어온 수급이 공매도 대체 상한 범위 수준인 거지 이게 매집의 수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뒤에 나중에 들으신 분들은 앞부분까지 이제 나중에 참조하셔가지고 결론은 뭐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돼 있다? 상상을 초월한다. 일본 3,600포인트 이상 3,700, 유럽 3,400포인트 이상, 다우지수 3,400 수준, S&P 500 지수 3,200포인트대 전부 이렇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 지수 2,600, 삼성전자 8만원대 초반 넘겨도 2,800 가요. 삼성전자 8만원 중반 9만원대 오면은 3,000포인트 수준 옵니다. 그건 순식간이에요. 그래 지수가 가네 못 가네 2,500을 언제 넘기네 내년 초에 2,700. 2,700 넘기는 거하고 여러분들 계좌 수익하고 뭔 상관이 있어. 종목은 다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종목 갖고 있으면서. 그러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 낼 자리에서 수익 내시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들어오셔서 수익 내실 자리에서 수익 내시고 함께 하십시오. 엉뚱한 종목에서 엉엉엉 울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엉뚱한 종목에서 엉엉엉 울지 마시고. 제발 좀 계좌 수익, 제대로 된 계좌 수익 가져가세요. 다른 분들처럼,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요런 계좌 수익, 이게 유료방 아니에요. 유료방 3군데 있어요. 문자반, VIP반, VVIP반. 거기에 이렇게 올려드린 이 포트폴리오 그대로. 이게 우리의 포트가 아니면은 방 안에 계신 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야, 우리가 언제 이런 수익 냈어? 18%씩 언제 계좌 수익이 났어? 이게 12월 포트입니다. 이제 1월 포트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면 뭐 하냐고. 연휴 기간 내내 포스코 DX 동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응? 오늘 장중에 과연 어떤 영상을 녹화를 해드리고 녹화하는 사이에 어떻게 문자가 나갔는지 오늘 장중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